의 법경제학 9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목장주와 농장주의 케이스고요. 그 앞에서 한 얘기는 누구에게 권한을 줄 것이냐, 즉 목장주의 말이 농장주의 당근을 먹었을 때 이것을 말을 가진 목장주 책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당근을 재배하는 농장주 책임으로 할 것이냐인데, 농장주 책임으로 하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효율적인 결과인 농장주가 바로 자기 농장에 울타리를 칠 거기 때문에, 물론 억울하겠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저희는 억울한 걸 따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만 따집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고, 목장주의 경우는 목장주가 자기 목장에 울타리 치는 것은 비용이 80이라서 너무 많지만, 보나마나 목장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장주인테 협상을 제안해서 농장주가 그러면 나는 40의 비용이 드니까 더 주세요 해서 40에서 80, 목장 비용인 80 사이에 가격으로 합의를 하면 결국 농장에 울타리가 쳐질 것이므로 이 역시 효율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둘이 협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나온 결론이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둘이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식사비나 신경 쓰이는 것,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해서 변호사와 계약서 쓰면 그런 계약서 내용 등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앞에서 저희가 논의한 코오즈 정리의 코오즈 교수님인데요. 복경제학에서 트랜잭션 코스트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미시경제학에서. 근데 아마 미시경제학은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고, 트랜잭션 코스트가 없는 경우를 주로 설명하는데, 이 트랜잭션 코스트는 사실 현실에서는 존재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크기로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법경제학을 배우시다 보면 법과 경제의 큰 차이가, 경제는 약간 이상적으로 협상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학문이면, 그거는 좀 현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책임하다고 법학에서는 느낄 것이고요. 법학은 엄연히 이 세상에, 즉 우리가 시장에 가서 감자를 하나 사거나, 또는 자동차를 하나 구입하거나, 또는 집을 새로 구입하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서 중간에 부동산 하시는 분, 또는 변호사, 또는 그 자동차 딜러에게 중간에 수수료를 줍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트랜잭션 코스트고,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좋은 제도와 나쁜 제도의 구별이 생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처음 소개할 때 이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번 이 트랜잭션 코스트, 특히 재산권에 있어서 트랜잭션 코스트에 대해서 여러 번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 거래 비용이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거래 비용이 50이다, 즉 크다, 50이다, 100이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목장주인테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목장주는 나는 80이 드니까 농장주가 40이니까 농장주를 설득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데, 이 설득 자체에 50이 듭니다. 그러면 목장주는 지금 자기가 한 80이거든요. 근데 협상하는 것 자체에 50이 들면 비용이, 만약에 그 비용을 다 목장주가, 왜냐면 목장주가 지금 설득해야 되니까 이 비용은 목장주가 거의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럼 목장주는 80 이상은 줄 이유가 없는데, 80을 준다 해도 50을 비용으로 써버리면 농장주에게는 최대한 맥시멈 줄 수 있는 액수가 30이에요. 근데 농장주는 울타리 치는데 40이 들죠. 이거는 협상을 하나마나 협상이 결렬됩니다. 농장주는 4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목장주는 거래 비용을 50을 80에서 제하면 30 이상 줄 수가 없어요. 4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숫자 찾으실 수가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보다 작고 40보다 큰 숫자가 없기 때문에 협상을 하나만 안 이루어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앞에 가볼까요? 목장주 책임이라고 그러면 목장주가 농장주에게 60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 불가능해져서 목장주가 협상 안 되겠네, 그냥 내가 목장에 울타리 치겠다라고 80으로 칩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기뻐했던 efficient,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 불가능해집니다. 즉 거래 비용이 50, 사실은 40보다 크면 그런데요, 40보다 큰 50, 60 이런 크기가 나오면 목장주는 이 거래 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협상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남은 방법은 목장 둘레에 울타리를 치게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농장 둘레에 울타리 치는 것보단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재산권은 목장주에게 줘야 한다. 즉 농장주 책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장주 책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농장주는 어차피 협상을 안 합니다. 그냥 농장에 울타리 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항상 그런 거 아닌데 이 경우는 농장주 책임이 되면 아무 협상 없이 그냥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목장주 책임인데 효율적인 결과 농장주가 치게 하려면 목장주와 농장주가 반드시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 비용이 너무 크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농장주에게 책임을 묻는다. 다시 말해서 목장주에게 재산권을 줘야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심하고 만약에 트랜잭션 코스트가 20이다. 거래 비용이 20이다 하면 이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목장주는 80을 자기가 최대한 줄 수 있는데 거래 비용이 20이면 최대한 줄 수 있는 비용이 80 빼기 비용 20 제외하고도 60까지 줄 수 있어요. 농장주는 40 이상 받아야 되죠. 그래서 40과 이 최대한 줄 수 있는 80 빼기 20, 60 사이에 50 같은 게 있죠. 그래서 50을 목장주가 농장주한테 주면 농장주는 10이란 이득을 얻고 목장주는 80을 낼 걸 20 주고 거래 비용으로 지출하고 그 다음에 50을 주기 때문에 10의 이익이 남습니다. 즉 농장주 이익이 10, 목장주 이익이 10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경우에 거래 비용이 20이라서 농장의 울타리를 치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결과에서 목장주형 여기죠. 목장주 책임으로 하면 목장주 마이너스 60, 농장주 20이었는데 문제는 요거에다 뭐가 더 있습니까? 거래 비용 20이 들어가요. 즉 비용이 앞에 보면 농장에 울타리 치면 마이너스 40이었는데 농장주 책임이라고 농장주가 포기하고 그냥 칩니다. 마이너스 40 끝. 비용 40 끝. 목장주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거래 비용이 20이면 협상을 부지런히 해서 농장에 치게 돼서 40은 맞는데 거래 비용 20이 더 발생해서 사실은 비용이 60이 나옵니다. 그러면 농장주에게 책임 그냥 지라고 처음부터 했으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40. 목장주에게 책임지라고 해서 목장주가 농장주와 협상해서 농장에 치면 거래 비용 플러스 울타리 비용 60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거래 비용이 20처럼 낮아서 협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비용, 농장에 울타리를 쳤지만 추가적으로 거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역시 아주 효율적인 결과는 아니고요. 따라서 목장주 책임이냐 농장주 책임이냐라고 물었을 때 항상 더 거래 비용이 0이 아닐 때는 농장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항상 더 효율적이다. 거래 비용이 너무 커서 협상을 못하던 작아서 협상이 가능하던 협상을 못해도 비효율적이고 협상을 해도 그 협상 비용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첫 번째
거래 비용이 0이면 재산권 아무에게나 줘도 된다. 책임을 아무에게나 물어도 된다. 협상 비용이 플러스면 잘 생각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농장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어쨌든 우리 마음속엔 그게 있습니다. 제가 정의롭다, 맞다, 억울하다 이런 거 법경제에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니 분명히 말이 와서 당근을 먹는데 이게 어떻게 농장주 책임이냐라고 하겠죠. 근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쿠터 앤 울렌 책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경우 농장주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카우보이들이 많이 살고 농장이 막 많은 동네에 왜 하필이면 이런 동네에 와서 말들이 그렇게 사죽을 못 쓰는 당근을 거기서 재배하시냐. 사실은 그 목장이 10개 있고 농장이 하나 있는데 목장 10개 다 울타리 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아마 이런 논의 끝에 그렇게 목장이 많은 곳에서는 농장이 오히려 울타리를 쳐서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미국의 오래전부터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그 우리 법경제학의 주장처럼 법경제학이 나오기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력을 최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법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비록 농장주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목장 지역에 농장이 들어오면 그 농장주가 그 목장의 소나 말이 피해를 입혀도 그 책임은 농장주에게 있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은 벌써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거래 비용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가 답입니다. 다시 한번 거래 비용 이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널드 코즈 교수가 협상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이 거래 비용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조금 더 이걸 구체화한 분이 올리버 윌리엄슨 2009년도 노벨상 수상자신데요. 저는 이분의 이 주장이 아주 재밌다고 젊어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젊지 않죠. 기업의 내부에 대한 건데요. 저는 정말 보이지 않는 손, 이거 너무 믿는데 그 시장 시스템이 효율적이다. 그 신념으로 경제학을 했는데 어느 날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 시장 경제의 꽃이 뭡니까? 소비자인가요? 정부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때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핸드폰, 비행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정말 컴퓨터 이런 거 어떻게 만들죠? 줌, 뭐 우리가 수업한 온라인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죠.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 아니고 돈 벌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 경제의 꽃은 이 시장에서 이윤을 보려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내부는 그러면 정말 시장 경제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곳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장이란 뭡니까? 만약에 시장 경제가 기가 막히게 돌아간다. 한승구 교수 밑에 조교들이 있다. 그럼 제가 얘기할 거예요. 너희 채점 하나 할 때마다 얼만데? 채점 하나를 1,000원 주는데 그 1,000원에서 만약에 채점 실수가 나면 내가 벌칙으로 한 명당 한 번 실수 때마다 10,000원을 걷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조교들이 채점을 하다가 실수하면서 정산해서 돈. 왜냐하면 시장 경제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100개를 납품하면 단가가 2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불량품이 있으면 불량품만큼 돈을 물어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시장 경제 아니겠어요? 즉 아침마다 조교가 와서 한승구 교수와 협상을 하겠죠. 오늘은 얼마 받아야겠어요? 저 오늘 몸이 안 좋은데 억지로 나왔어요. 뭐 어느 날은 뭐 오늘 딸 일도 없는데 일 좀 더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거래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1시간마다 거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너 임금 얼마 주겠다. 이러고 일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제가 어느 날은 나 오늘 시킬 일 없으니까 너 그냥 집에 가.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진짜 시장이라면 저는 이건 뭐 저기 3월에는 일 별로 없으니까 조교들 나 돈 못 주니까 너희 딴 데 일하라 봐. 그리고 4월에는 나 요번에는 중간고사 때문에 일 많으니까 와서 너희 일해. 그래서 그 대신 뭐 너희가 바쁜 날 내가 돈 더 줘야지 어떡하겠어. 어느 날은 아침에 오늘 비 오고 천둥 쳐서 못 가겠는데 그래 내가 더블로 줄게. 요새 뭐
그 배달하는 사람도 날씨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 조교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한 학기에 장학금 얼마 받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제가 시키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일하고 싶은 날인데 제가 안 시키면 또 못해요. 또 이런 식이에요. 뭐 저는 좀 3월이 한가해서 3월에 일 좀 주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4월하고 지금 6월에 기말고사 채점해야 되는데 3월하고 5월은 좀 쉬어. 4월하고 6월이 중요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를 보면 꼭 한승구 교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다녀도 삼성전자는 일을 하면 얼마 준다. 보너스는 있지만 이런 식입니다. 너 아침 8시 반까지 나와 있어. 그리고 6시까지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동안 너에게 줄 돈은 이건데 그 조건으로 너는 9시부터 6시까지 요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다 한다. 이게 회사예요. 상관이 시키는 일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 북한입니다. 당 중앙이 공산당이 시키는 일을 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 보이지 않는 손에 꽂힌 기업인데 기업 안은 보이는 손에 의한 통제 경제, 북한과 같은 통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쇼킹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듣고 되게 쇼킹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자유시장 경제에 꽂힌 기업이 왜 이러냐? 그 말은 올리버 윌리엄슨 교수님의 주장은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이분의 주장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시장 경제에서 하려면 사람들이 딜을 해야 돼요. 아침마다 조교가 와서 오늘 일 못하겠네, 임금 얼마 주세요, 이런 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깨끗하게 되면 좋겠지만 어느 날은 협상이 잘 안 돼서 분명히 일이 많은데 그리고 조교도 일을 하고 싶은데 막 협상을 한 3시간씩 해요. 3시간 너무하다. 아침마다 1시간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에 1시간씩 오늘 조교비 얼마 줄지 장학금 얼마 줄지 저랑 조교랑 그 하는 시간에 일을 하면 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일 많이 시키지도 않아요. 하루에 1시간도 제 조교들 평균적으로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중간고사 때 일주일, 기말고사 때 일주일 정말 밤새고 하지만 다른 때는 하루에 1시간 일도 제가 안 줘요. 거의 안 주는 날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 학기에 하루에 1시간도 일할까 말까인데 그걸 매일 아침에 모여서 1시간씩 토론하면 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는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을 매번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 비용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시간을 사서 월급이라는 것을 받고 그 월급 받는 한 너는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에 나와서 윗사람 시키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약간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이는 손이니까. 기업 내에서 승진하고 이런 거 할 때 왜 내가 일 더 잘하는데 옆에 있는 이 과장을 더 귀여워하느냐 이런 거 있습니다. 보이는 손이라서 비효율적이지만 이거를 매 시간 매일 임금 정하고 뭘 얼마에 할 건지 정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거래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크게 거래하면 그걸 협상을 한 2, 3일 동안 해도 1년 동안 하면 돼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 자잘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5만 명이 매일 그런 협상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얘기가 강한 주장이 있고 많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거래 비용이 다 다르다. 이게 아주 법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자를 구매해서 감자 조림을 만들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에. 또 하나는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감자를 구매해서 감자 조림을 만들려면 일단 감자를 사야겠죠. 감자 어디 있나요? 예. 여러 군데 있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저희 집에서는 농협이 좀 가까워요. 현대백화점 지하 식품점도 있어요. 농협에 갑니다.
감자를 봐요. 예, 감자 여기 쌓여 있습니다. 감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감자를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서 계산하면서 감자 좀 싸게 안 되나요? 이거 다 달아서 킬로그램으로 파는 거예요, 손님. 감자 여기 좀 썩은 것 같은데 이거 싸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실랭이를 벌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자 거기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이마트 가서 사면 되고요. 그래서 감자를 사서 오는데 조금 뭐 걸어갔다 오고 뭐 이렇게 감자 고르느라고 그러고 뭐 아유 장바구니 안 갖고 왔으면 저기 비닐종이 저기 장바구니 저기 돈 내셔야 돼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이고 뭐 여기 저기 고객 카드 있으세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이지만 감자 어디 있는지 뻔합니다. 예, 농협, 이마트, 현대백화점 지하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집 기준으로는. 그래서 어디선가 감자를 사옵니다. 그 다음에 감자 조림을 하는데 뭐 감자가 때를 쓸 수도 있어요. 저 볶아주세요. 조림하지 말고 볶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감자를 이제 설득하죠. 그러지 말자. 오늘은 조림의 날이다. 너 왜 볶으려고 그랬더니 그럼 양파도 필요하고 뭐 딴 거 필요한데 없고 우리 기름도 떨어졌어. 그냥 간장 넣고 설탕 넣고 조리자. 그래서 감자를 조립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예. 뭐 감자 깎다가 좀 썩은 거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겉은 멀쩡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예, 이제 뭐 전화 걸고 뭐 이거 반품 시켜달라 뭐 그럼 이제 거기 소비자 센터 한참 기다리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가져오세요. 그래서 또 한 번 가서 감자 이거 썩은 거 이거 파시면 됩니까? 하고 돈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다른 감자를 또 이제 좋은 걸 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 구매해서 감자 조림 만드는 것도 은근히 신경을 쓰입니다. 이게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나 이거 감자 조림은 정말 그 다음 문제에 비하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기. 저 어떻게 결혼은 했는데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배우자를 찾아라? 친구 소개받고 아니면 어머니가 또 뭐 어머니 친구 딸이라고 소개해주고 뭐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예, 뭐 거리에서 지나가는 그 여성분들과 얘기한 적도 있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학교에서 이렇게 말 걸어보고 뭐 이렇게 뭐 해서 참 어쩌다 찾았는데 다시 하면 요새 어디서 찾아야 되죠? 좀 막막합니다. 뭐 제 친구 중엔 그것 때문에 종교 생활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가면 뭐 거기 젊은 여성이 온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래서 또 뭐 홍대 앞에 주말에 가기도 하고 하여튼 어디서 감자는 뻔해요. 감자는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개는 대학교 와서 미팅하죠. 예, 미팅에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뭐 선을 봐서 한 케이스예요. 빨리 못 해갖고 또 유학 가갖고 뭐 어떻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방학 때 나와서 한 케이스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찾습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아가씨, 마음에 드는 청년을 만나면 이게 되나요? 아이고 참 설득을 해야죠. 예, 그냥 정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재밌는 데 데려가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라고 또 얘기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웃긴 얘기 해주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설득을 해야 돼요. 감자는 설득을 안 해도 됩니다. 감자는 그냥 집어갖고 돈 내고 그러면 뭐 좀 실갱이 버리고 뭐 좀 깎아달라고 그런 건 있지만 이 뭐 배우자는 내 마음에 든다고 참 결혼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자를 구매해서 하는 것도 협상이에요. 감자를 사와서 감자를 설득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배우자는 이거 감자는 어디 있는지 알긴 하지. 배우자는 어디에 내 짝인지 알지 못하고요. 감자는 그냥 돈 내면 웬만하면 사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우자는 이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재밌는 데 데려가주고 그래도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감자는 또 이렇게 조리다가 감자가 잘못되면 반품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 배우자는 반품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반품은 안 되니까 결혼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왜 그러냐,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더니 또 이제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비용 측면에서 보면 감자를 사서 감자조림 만드는데도 협상과 거래 비용이 필요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까지도 협상과 거래 비용이 필요한데 천지 차이죠. 예. 거래 비용이 일본에서는 뭐 거의 조금 뭐 신경 쓰이고 반품하고 이런 것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배우자 찾아서 결혼하기는 정말 마음 굳게 먹고 한 미니멈 5년, 크게는 10년 동안 노력하시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비용이 다르고, 현장에서 판결을 할 때 감자를 샀는데 거기 문제가 있었다? 예수에 소송이 걸렸다. 감자 먹고 배탈 났다. 여기 뭐 식중독 걸렸다. 이런 것도 소송 걸릴 수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 결혼 전에 무슨 일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 이런 거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판사님이 이런 걸 하려면 이게 그냥 잘 모르고 할 수는 없고, 이 결혼이란 프로세스에서 어떤 거래 비용이 발생하냐, 감자 조림을 하는데 어떤 협상과 어떤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야 판결을 올바르게 내려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학자가 그냥 법학은 외부성이지, 외부성 해결하면 되지, 그 코드 정리도 있고 피고세도 있고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얕봐도 너무 얕보는 거고, 그래서 법학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이 너무 허망한 학문이고 구름 위에 떠 있는 학문이다, 발을 현실에 딛고 있지 않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9번째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